자, 이런 기사에 걸맞게 한겨레 신문에서는 사설로 국정원 정치 공작에 대한 청와대의 침묵은 수사방해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네요. 자, 한겨레 신문의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사건 연루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감찰실에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보도됐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철저히 수사하라는 형식적인 말이라도 할 법한데 아예 모르쇠로 버티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네, 철저히 수사하라는 형식적인 말을 하면은 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보다도 이른바 구심력, 이명박처럼 철면피한 사람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아주 조져버리니까 원세훈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조직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안 하시니까 이게 각자 알아서 뛰다 보니까 불의화음이 종종 노출되는데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명시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좀 철저히 수사하시오라고 한마디 하면은 검찰이 진짜 철저히 수사해서 그 죄상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권에서 나온 이 사건과 관련된 공식 언급은요, 한겨레신문의 사설에도 지적하다시피 검찰의 공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뒤늦은 논평뿐입니다. 새누리당 대변인도 나중에 조인트 까이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면 어떡하라 하라고. 예. 그런 분위기가 여권에서 감지되는 것 같아요. 당 공식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까 그 기사에 언급되었던 이상돈 전 비대위원 그리고 이완구 의원이 개인 의견을 언론에 밝혔을 뿐이고 사실 정말로 이상하고도 기이한 침묵이 여권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고는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여권의 이런 태도는 황당히 그지없죠. 물론 한겨레 신문이 황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황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 정말 여권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니까 이거 문제는 문제인데 어떻게 건드리느냐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사설 계속 읽어봅니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허구성 전파 문건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그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명백한 물증이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심리정보국이 벌인 정치 댓글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국정 홍보 차원을 넘는 거대한 공작의 징후가 뚜렷하다. 특히 이런 공작들이 총선 전인 2011년 6월과 11월 그리고 대선 직전에 기획, 실행됐다는 점에서 총선 대선을 겨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검찰이 국정원법상의 정치 관여죄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사 중인 모양이나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쓴 거에 불과해요. 이런 공작들이 총선 전인 2011년 6월과 11월 그리고 대선 직전에 기획 실행됐다는 게 이유가 뭐겠어요.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거 왜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도는 너무나 명백한 거지. 그러면은 박근혜 당선 안 시키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러난 게 이거예요. 드러난 게 국익전략실과 그리고 심리정국의 국정원 요원들이 몇 명인데 이것만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정치 공작들이 기획 실행됐겠죠. 다만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도 검찰이 선뜻 총력 수사에 돌입하지 못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한 뒤 이를 번복한 적이 없다. 만일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침묵을 계속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 종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고 검찰의 적극 수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당 지도부가 일체 언급을 피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읽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국정원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엄청난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네.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무시무시한 멘트인 겁니다.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은 물증이 없다 뿐이지 이제 물증도 나왔지. 수사를 안 해가지고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지 아닐지만 남아있을 뿐인데요. 이건 뭐 명백하게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몰래 쓰는 국정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거 말이 선거법 위반이지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정치 선거에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박근혜 당선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국가 권력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몇 조 원을 갖다 쓰는 그 기관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뛰었는데 그 당선이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도관이 다 닫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의 마지막 사설의 마지막 대목.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장 민정수석실의 추아무개의 거치 문제를 포함해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방해나 마찬가지다. 라는 질타를 흘려듣다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청취하는 분들 모두 PCS 뭐 듣던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는 분들일 건데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청취하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팟빵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간단해요. 안드로이드 폰, 삼성 뭐 갤럭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구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팟빵 앱이라고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팟빵 앱. 그리고 애플, 아이폰도 역시 앱스토어에 가면은 팟빵 앱으로 다운로드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만 하면은 바로 국민 TV 라디오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출근하고 퇴근할 때, 혹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로 출퇴근할 때 이 팟빵 앱으로 다운로드 받은 팟빵 앱으로 이 휴대폰으로 듣곤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실시간 라이브 청취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인기 팟캐스트가 쫙 나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뿐만이 아니고요. 30위, 50위까지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다 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다운로드 받지 않고 듣는 것을 스트리밍 청취라고 그러는데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 저장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계속 그 저장 공간을 쓰게 돼 있잖아요. 스트리밍으로 들으면은 말하자면 자기 아이폰이나 자기 스마트폰으로 저장을 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주변 친구 5명에게 팟빵 앱을 선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조합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뭔가 사안을 비판을 할 때 확실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요. 한겨레신문이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종의 폐회에 대해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냈네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확실하게 비판을 했으면 합니다. 5.18 북한군 개입 보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한겨레의 그야말로 아주 통렬한 비판 읽어봅시다. 일부 종합편성 채널의 5.18 북한군 개입 보도는 종편이 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방송인지를 생생히 증명한다. 종편의 선정성이 도를 넘은 지는 이미 오래다. 과도한 노출, 저질 표현, 욕설과 막말 등의 자극적 내용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종편이 급기야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특수군의 기획 작품으로 날조해 우리 국기를 흔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TV조선, 채널A 등은 5.18 북한군 개입 보도는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것은 언론이 아니라 흉기다. 5.18 희생자 유족들의 가슴을 빗으로 후비고 민주주의를 위한 값진 희생과 노력을 무참히 난도질한 행위다.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종편에 의무 전송 등의 각종 특혜를 베푸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네. 종편의 선정성 도를 넘은 지 오래고요. 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방송인지 생생히 증명한다고 한겨레 신문이 사설을 통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언론이 아니라 흉기다. 흉기. 그야말로 흉기입니다. 흉기. 예. 비판을 하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비판을 해야 돼요. 자, 한겨레 신문의 비판 계속됩니다. 일부 극우 세력의 5.18 정신 폄훼는 더욱 천인공노할 수준이다. 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는 5.18 당시 희생된 주검들의 관 사진에다 배달될 홍어 포장 완료 따위의 글을 달아놓는 폐륜 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과 이들의 대변인격인 종편이 합작해 5.18 정신을 조직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동아일보가 자사종편인 채널A를 비판하고 나선 데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는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북한군 5.18 개입 보도가 허위임을 강조하며 사태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이런 보도가 채널A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TV조선의 어처구니 없는 보도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조선일보의 침묵은 5.18이 북한군의 기획과 작전에서 비롯된 무장 폭동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인지 궁금할 뿐이다.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장성민 씨의 거치가 정말 궁금해요. 장성민 씨가 여기 주관하는 프로그램에서 TV조선의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제 이게 소송으로 번질 기세입니다. 장성민 씨는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과연 앞으로 호남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자, 이런 종편들의 무도한 보도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도 없고 넘어가서도 안 될 사안이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질타를 하고 하면서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석한 국가기념일인 5.18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새누리당의 항우회 대표 이기 체제에 대한 비판 경청할 만합니다. 비판할 때는 언제고 친박 일생인 새누리당 지도부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결국은 이기 체제 홍문종 사무총장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매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알려졌을 정도의 친박 핵심 유일호 대변인 당선인 비서실장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고 박근혜에게 키맨인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당시 당내 비주류로 이명박계의 행태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했던 박근혜계가 5년 뒤 동일한 이유를 내걸며 동일한 선택을 하다니 안타깝다. 더욱이 박근혜계는 민심보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데 주력하는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는 주된 원인입니다. 골수 박근혜계로 구성된 당 지도부가 민심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통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대신 박 대통령의 뜻을 집행하려는 집단 사고에 빠질 수가 있다. 과연? 네. 자, 홍문종 역시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핵심에서는 청와대의 뜻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 걱정이다
라고 중앙일보 사설이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물론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는 약간 스탠스가 다른 신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중동 보수신문의 반열에서 결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문마저 황우여 대표 이기 체제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요, 조만간 대형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걱정은 나라를 위해서는 걱정이 됩니다만은 흥미는 가네요. 자, 오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